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예.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전 시간 좋은 강의 많이 들으셨죠? 건강 강의부터 시작해서 프로모션 그리고 사업 설명회까지.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눌 시간은 이제 그 부도의 7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데, 요 단계는 이제 즐겨라 하는 건데, 요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는 메시지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즐겨라 락은 그렇게 뭐 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다 원해요.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아는 상식이 아니라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많이 실패도 많이 해보기도 해보고 했는데, 절대 공부를 하지 않고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인수분해나 미적분을 풀어야 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과정이든 간에 다 이 성공의 단계가 있고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알지 못하면 남을 불나방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리더들은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뛰고 열심히 사업하는 거 더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뛰고 어떻게 사업하고 어떻게 내가 성공하는지 그 방법, 그 길을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여기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선순위에 밀려요. 지금 3일 광복절 연휴를 해가지고 오늘같이 이렇게 공부해야 할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내가 편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난 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하다고 하소연합니다. 하소연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이 세상에 얻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부모한테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그 다음 지식을 쌓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3대를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우리 사업은 비즈니스예요. 성공하는 방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엔 뭐 내 자존심이 뭐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우리가 선택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모인 겁니다.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자꾸만 미루다가 나중에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지? 내가 좀 잘못 살아왔네? 과거에 좀 이걸 했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텐데, 나는 왜 돈이 없지? 나 집을 하나 얻으려고 하는데 왜 이 돈이 없지? 집이 좋은 집이 하나 나오는데 왜 이걸 못 사고 있지? 못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자, 못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런 좋은 도구를 만나서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서 또 이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팀과 스폰서와 함께 해 나간다면은 우리는 지금보다는 미래는 분명히 훨씬 지금은 나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특히 여기 젊은 리더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꼭 서두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오늘 이 미팅에 참석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미팅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죠. 당연히 처음이니까 잘 모르죠. 그리고 또 제가 많은 사람 만나보면 참 답답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제가 정확히 압니다.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 방법을 알려줘도 못 알아듣고, 또 이 성공하는 방법에서 얘기해도 그건 공감을 하면서도 설사 이런 미팅에 초대하면 안 들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세상이 왜 공평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예. 우리 리더분들한테 제가 왜 여기 안 오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 여기 있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과연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우리가 지금 해나가는 것이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가? 저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알지 못하는 것만은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알고 지식을 쌓고 행동으로 그대로 옮겨가고 성공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갔을 때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자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전 그런 길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될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화요일 날 낮에 10시부터 하는 OM과 제품, 저녁에 8시부터 하는 OM과 제품, 이건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목요일 날 또 우리가 MBS 성공의 8단계, 성공한 사람들이 이 덱스터의 시스템을 또 우리가 알려주죠. 성공 공식입니다.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시간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오늘 같은 이날은 OSR과 연합 세미나가 없는 날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이건 우리 리더분들의 여기서 지식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쌓아나가기도 하고 정보도 전달되게 하기도 하고 또 저희 그룹의 모든 노하우를 정말 엑기스만 여러분들 전달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거든요. 이런 얘기는 다른 그룹 가서 하질 않습니다. 우리 그룹에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가서 이런 얘기하면은요 오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우리만이 이 노하우에 공유하는 시간들을 절대 소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럼 왜 네트워크 사업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들은 얘기지만 왜 우리가 아메이 같은 이 네트워크 사업이 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가? 하는 게 할 게 없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게 할 게 많습니다. 많지만 많지만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닙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트렌드를 제대로 읽고 알려드릴 때 우리가 보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 하는 이 비즈니스가 왜 비전이 있는가, 왜 가치가 있는가, 우리의 꿈이 왜 여기에 묻어도 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확신해서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믿음을 가지고 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일반 사업하고 우리 네트워크 사업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잘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일반 사업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경쟁이 심해지죠? 맞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고 나의 몫과 나의 조직의 몫이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여기서 하나에 마트를 하나 차리고 있는데, 마트를 하나 차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 더 큰 마트를 차리고 있다면 뭘까요? 이런 마트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내 몫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내가 힘들어지죠? 이걸 우리가 경제용어로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일반 사업에서는 적용이 됩니다. 자, 수학 체감의 법칙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쉽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침 밥을 먹습니다.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습니다. 그럴 때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밥은 너무 맛있습니다. 한 공기를 먹고 두 공기를 먹고 세 공기를 먹을 때마다 배가 포화가 되면서 이전 밥만 보면 어지러워요. 그렇죠? 밥만 보기만 하면 이제 내가 이제 거부감이 생기죠. 왜? 이제 다 차가지고 그 다음부터 더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능이라든가 에너지가 체감이 되는 것을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몫이 잠깐만 작아지는 거죠. 식당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내 식당에 오는 손님들이 작아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일반 사업입니다. 이건 보통 경쟁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2대 3대가 물려받아서
자, 저 집 가면 설렁탕이 맛있어. 저 집 가면 곰탕이 맛있어. 저 집 가면 정말 한정식이 정말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 이런 정도의 역사가 갖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이거는 수학적 체감업체하고 관계없어요. 예. 자, 그럼 네트워크 사업은 뭘까요? 수학 체증의 법칙이에요. 수학 체증의 법칙입니다.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떨까요? 네, 하면 많으면 할수록, 심하면 심할수록 내 몫이 커지고 조직의 몫이 커집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공부를 해라 그랬죠. 지식을 쌓아라 그랬죠. 이게 모르면 선택을 잘못한다는 거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수학 체증의 법칙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업이 더 잘 되고 내 몫이 더 커지고 조직의 몫이 커진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참여하지 못하고 왜 이 사업을 못 볼까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렌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제 시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뭘 잘못 선택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3년, 5년, 10년 전서부터 내가 잘못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내가 어려워진 거죠. 그걸 우리 똑같이 시인합시다. 그럼 내가 지금 올바른 사업을 만나고 올바른 비즈니스 사업을 만났다면 5년, 10년에는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 당당히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힘든 겁니까, 여러분들? 그럼 과거부터 여러분 제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야. 제대로 된 사람 만나야 되는 거고, 제대로 된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가 정말 성공을 걸어왔다면,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삶을 살아가겠죠. 고로, 여러분 지금 좋은 사업을 만나고, 좋은 팀을 만나고, 좋은 스폰서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꿈을 찾았고, 이 도구를 통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3년, 5년의 미래는 좋다, 밝다, 크루즈도 갈 수 있다. 근데 얼마나 기쁨이 차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스폰서와 함께 하면서 이 팀에서 함께 하면서요,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 나를 대신 일으켜주는 거 아닙니다. 이건 자영사업이죠. 스폰서한테 넋두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사업입니다, 이거는. 내가 힘들면 스폰서 만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를 해야 됩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자영사업가의 책임 아닙니까? 그리고 한 리더의 책임 아닐까요? 저는 이 사업을 27년을 하면서요, 정말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있게 이 사업을 알리는 이유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연유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프로스썸 게임이에요. 프로스썸. 아까 수학 체감의 법칙은 제로썸입니다. 제로썸. 윈과 로스의 게임이야. 근데 우리 사업은 윈 게임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누군가를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하는 비즈니스. 그래서 프로스썸 게임이야, 이게.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프로스 게임에 대한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를 못할까? 언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99대 1이야. 99% 해당되는 게 일반 비즈니스에 해당되고 1% 정도 되는 게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수를 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99% 해당되는 이런 일반 비즈니스에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너를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한다는 이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못한 겁니다.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면서 윈윈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내가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그 사람들은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갔을 때 수입이 증가됐을 때 여행 갔을 때 어때요? 피인이 성장했을 때 주변 사람 생각을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그런 비즈니스가 함입니다. 이런 비즈니스의 핵심에는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메이 사업은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거기서 강의해주고 거기서 쇼도표라고 제품 데모를 보여주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내 파트너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초대한다고 했는데 스폰서가 갔어요. 그분이 아무도 안 오고 그분 한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 한 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2시간을 정성껏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 파트너한테 사업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 한 사람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크라는 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무지무지하게 커 나가는 겁니다. 일반 사람 다른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단 한 사람, 여러분들이 바로 정확한 비전을 보고 정확한 리더로서 흔들림 없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끊임없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그 발걸음이에요. 그게 성공입니다. 그 발걸음을 보고 그 발소리 듣고 따라오는 게 바로 아메 비즈니스입니다. 옆도 뒤도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폰서만 보고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어쩌거나 꾸준히 즐겨 나간다면 다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요즘 오프라인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하고 이렇게 줌 미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스폰서 못 만나고 시스템에서도 계속 이런 영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때로는 스스로가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화 매출액이 9.2% 성장하고 있고요. 우리 그룹이 17.2%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는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룹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만일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 한국화 매출액도 제로로 돼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마이너스로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닙니까? 왜 뒤처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브라이언 트래시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은 아메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덱스터이거나 니치티브 사람 얘기는 당연히 우리가 아메 사업자들은 그분의 이야기를 존중해주고 그분 얘기를 하게 되면 맞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일반인들 이 사업 막 접하시는 분들은 니치나 덱스터 이걸 잘 모르시죠. 그런데 브라이언 트래시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동기부여가예요. 이분은 셀러리맨에서 세계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력을 딱 보니까 카나다 출신이면서 벌목공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이고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가인 브라이언 트래시, 얘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카나다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분은 벌목공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자로 태어난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교수도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무 영향을 받지 못한 벌목공의 아들이 이게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되고 많은 사람이 그 성공자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고 본인은 세일즈맨에서 최고 성공했다는 건 뭘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벌목공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보다 낫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코가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제 과거 얘기 좀 드릴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열을 나가면서 얘기하는 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은행을 다녔을 때 지금 20대들 30대들 그 나이 때 저도 답답한 절이 있었어요. 누가 뭐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고 항상 나는 부족한 것 같고 하도 해도 욕을 먹고 능력 없다는 소리 듣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은행을 딱 문을 닫고 4시 반에 문 닫지 않습니까? 답답해가지고 제가 수원지점에서 오래 근무했는데 뒤에 보면 영동시장이 있어요. 우리 뒤에 바로 나가면 뒤에 영동시장을 다 가보니까 저녁 무렵에 할머니가 콩나물 500원어치를 놓고 거의 한 80대 가는 노인네가 그 콩나물 좀 사가라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목소리도 안 나오는 목소리를 가지고 노인네가 추운데 떨면서 그 콩나물 파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우리 제품을 사달라고 그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젊은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코가 없어, 눈이 없어, 귀가 없어, 이 건강도 있고 젊음이 있는데 저 할머니도 저를 살라고, 저 할머니도 저를 팔아가지고 가족 생계를 이어가려고 저렇게 하시는데 젊은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여기 와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보일까? 내가 지점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저 할머니도 목적이 있고 저 할머니도 삶이 있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나? 또 어느 날인가 내가 또 그런 살다 보니까 또 어려운 때가 또 닥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왜 나는 왜 부모님은 왜 우리 많은 돈을 물려주지 못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내가 또 자책할 때가 있더라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는 지인이 종합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병문안을 갔었어요. 어디 다쳐가지고 갔는데 정형외과 쪽으로 가게 됐죠. 정형외과를 가면서 딱 보니까 어떤 분이 막 실려오는 거야. 응급실로.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간 거야. 기계에 깔려가지고. 내 팔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아우성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내가 이 팔이 다 있고 건강한데 정말 저분이 10억 아니라 100억 준다 해야 되는데 내 팔을 다시 돌려만 준다면 100억에 1000원이고 다 필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는 건데. 거기서 나는 신앙은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부처님한테 감사하고 천주님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젊음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 건강해 주신 것만으로 난 감사하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해 주신 것만 감사하고 진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그 피만 물려준 것만으로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우리 종로에 있는 웅변학원 선배님을 찾아갔어요. 선배님,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제가 좀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웅변학원 원장님은 뭐라 그랬어요? 웅변 한번 해봐라. 그게 나이 32살 때입니다. 김성훈 사장 3살, 한 5살 정도 됐을 때인가? 한 3살, 4살 정도 됐었을 때. 32살에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앞에서 제가 웅변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음으로 해서 오늘날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 과거를 말씀드리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저 20대, 30대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지금 이 사업을 해나가면서도 아마 이런 저와 똑같은 좌절과 실망을 맛보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좌절과 실망하고 그대로 간다면 우리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자손손 더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1년 전, 2년 전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앞으로 인플레이션도 되고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환경이 올 것이다. IMF보다 5배, 10배 큰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을 열심히 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할 때 집중하고 먹고 노는 것을 진짜 우리가 훗날 성공했을 때 늦지 않으니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준비하자. 지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서 25만 원씩 준다는데 25만 원이면 삽니까? 경기도면 25만 원씩 주면서 약 한 4천억을 풀어야 됩니다. 4천억이 어디 있습니까? 매달 어떻게 4천억을 줍니까? 25만 원 주면 우리가 생활이 좀 나아집니까? 그 돈 받고 살 겁니까? 그 돈 받고 우리 살 겁니까? 그럼 연금은 뭐 한 200만 원씩 받는 연금은 지금 200만 원씩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물가가 50% 100% 뛰고 있는데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200만 원 받는 사람 100만 원 가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랬죠? 정말 함이야말로 이 인쇄 수입이야말로 우리에게는요 정말 축복 아닌 축복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크게 와닿지 않는 모양 우리 리더분들은요 이게. 그래서 아까 브라이언 트래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Success leave track이라고 남겼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흔적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성공은 흔적을 남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자, 아까 덱스타이거나 니치데보 사장님은 아메이에서 성공하신 분들이고 아메이 창업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자들은 그대로 믿고 따라가지만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면 공감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브랜 트레이시라는 분의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린 거예요. 이런 분들이 세일즈맨의 최고봉에 선 사람들, 동기부여가 아닌 이런 정말 삶의 경험이 많은 이런 분들이 왜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언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덱스터이거 시스템이고 싱킹빅 그룹 시스템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참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흔들림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리더십의 대가, 리더십의 21가지 불변의 법칙을 쓴 존 맥스웰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분도 아메이 사업자와 관련 없는 분이에요. 일반 학자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리더가 되는 3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습니다. 리더가 되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리더가 10%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천부적으로 타고난 리더는 10%. 이건 뭐냐? 성공의 DNA가 있는 거예요. 이 삼성가에 그 성공하신 분들은요, 이미 박사머리에서 학습을 시킨다 그랬고, 현대가는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들하고 같이 새벽에 식사를 하시잖아요. 거기서 모든 노하우가 전수되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이병철 회장님이, 또 이건 회장님이 또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또 자녀들한테,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우린 그걸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야? 여기서 그걸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린 여기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천부적인 리더는 10% 유전적인 기질을 타고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위기 극복하다가 길러진 리더라고 그랬어요. 위기를 극복하다 길러진 리더 5%. 아마 저는 여기에 많이 저 같은 경우 여기에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수없이 경험을 해봤고 수없이 좌절도 해보고 실망도 해보면서 그런 위기를 많이 극복하고 위기를 겪어본 저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극복하면서 제가 직장생활을 했고 이 사업을 만나면서 3번째 리더 85% 상위 리더에 의해서 길러진 리더가 85% 해당돼요. 이것이 바로 교육에서 길러지는 겁니다. 2번과 3번이 저는 맞다고 해요. 그래서 2번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위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아마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틈틈이 오는 것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전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젊은 리더분들은 그런 과정들을 실제 경험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실망도 해보고 돈도 잃어보기도 하고 남들한 속임을 당해보고 해가면서 나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결코 다 잃고 나서 그런 생각 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여러분들 참고로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굳굳하게 제가 잘 지켜왔고 굳굳하게 이 사업을 통해 성공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 온다도 자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도 전혀 흔들림 없습니다. 어떤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제대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고 오십시오.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아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스폰서를 믿으십시오. 시스템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믿고 하십시오. 좌절하고 실망하는 시간이 있으면 책을 읽고 그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 스폰서 통화하고 그래도 파스타 떨어지냐면 스폰서 밤 2시에도 찾아가서 사장님 내가 너무너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스폰서 이럴 때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하면서 스폰서하고 정말 차 한잔 마시면서 밤을 지새울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앞으로 여러분들 그룹을 이끌어가고 여러분들 수많은 리더들이 힘들어하는 리더들에게 좌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 믿고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85% 상위 리더에 의해서 길러진 리더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폰서를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꿈을 제대로 정립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가지 메시지는 뭐냐, 평범한 사람들에게 리더가 될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상위 리더의 존재와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그럼 저도 물론이고 여러분들도 상위 리더가 될 것이고 지금 리더가 될 거고 여러분 파트너들도 앞으로는 상위 리더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위 리더가 되고 또 여러분들 파트너 상위 리더가 되도록 계속 복제되어 내려갔을 때 우리 사업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번째는 듀플리케이션, 복제와 카피, 복사분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사업에서 선거의 8단계 중에 8번째 디프리케이션, 복제라는 게 나옵니다. 이걸 잘못하면 카피하고 혼란을 겪고 있어요. 카피하고는 다른 거예요. 카피라는 건 참고용이에요. 원본과 달라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카피입니다. 자, 우리 리더분들이 카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대로 복제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영혼이 없는 그런 복제는요, 카피야. 가치 없는 복제는 카피야. 꿈이 없는 거 복제는 카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폰서를 복제하고 시스템을 복제하는 것은 듀플리케이션이지 카피가 아닙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스폰서를 복제하고 시스템을 복제하는 것은 바로 듀플리케이션이지 카피가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듀플리케이션은 영혼과 오리지널을 의미해요. 오리지널을 복제해 나가는 겁니다. 영혼을 복제해 나가는 거예요. 정신을 복제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카피는 영혼이 없어요. 그냥 복사본이지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이걸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두 번째는 스폰서와 시스템을 복제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재창조하는 거예요. 듀플리케이션은 내가 재창조하는 겁니다. 나는 물론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복제시킨 거라서 여러분들이 김학천 사장보다 더 큰 리더가 되고 더 훌륭한 복제가 되면은 내 자신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재창조시키는 겁니다. 이 재창조 자체가 복제입니다. 이런 재창조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룹은 폭발하는 거죠. 근데 카피본은 안 돼요. 내가 카피라는 건가 복제라는 건가 우리가 잘 한번 리더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재창조된 내가 또 다른 복제의 원판, 오리지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또 다른 복제의 원판이 돼야 된다. 이 오리지널을 그대로 복제해서 여러분들이 더 큰 그룹을 만들어 가야 된다. 원판이 계속 복제되면 그룹이 커지는 거예요. 그룹이 커지면 매출이 커져. 매출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수입이 증가돼. 수입이 증가되면 핀업도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여러분들 사인도 한번 해보세요. 저 너무나 그냥 일방적으로 막 교육을 하는 것 같아서 사인도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까? 예. 자, 우리 훌륭한 리더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힘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없다면 제가 이런 열정으로 강의를 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진짜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배워가지고 열심히 제대로 복제돼가지고 진짜 우리 그룹이 영원히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룹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올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존 맥셀은 리더만이 리더를 키울 수 있다. 리더만이 리더를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의 7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 낙을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한번 요즘들 좀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 즐겨라 낙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세요. 조금만 좀 기다리세요. 좀 정리하는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 락 깔고 있지 않았어요, 선생님? 네. 그렇죠. 수보 선생님이 원래 락을 먼저 하신다 그래가지고 계속 락이 이제 그냥 이제 판소하시는 거죠? 네, 판서는 좀 할 것이면 할 거야. 그냥 뭐 특별히 이거 보고 할 게 없어. 같이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어떤 거요? 그러면 락을 하실 거면 락 PPT가 대피 없어도 돼 그냥. 그냥 이거나 보면. 자, 지금 계속 하면 되죠? 잠시만요. 네. 이제 TV만 살짝 옮겨주시고 이쪽에서 서셔 하시는 게 이렇게. 네. 카메라 괜찮아요, 그대로? 네, 카메라 됐어 여기? 여기 됐어? 네. 됐지? 네. 오디오 킬게요. 진행자. 된 거예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 부도의 7단계 해서 마지막 단계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 하는 건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1단계부터 7단계. 뭔가 이게. 자, 1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근이에요. 부지런할 건자예요. 일단 부지런해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성공을 하려면, 부자가 되려면 첫 번째 부지런해야 돼요. 물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4차 산업, 3차 산업, 2차 산업, 1차 산업이 있어요. 요거 1, 2, 3차 산업은요 사실은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4차 산업 시대에 지금 4차 산업 시대인데 4차 산업 시대는 부지런하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4차 산업 시대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1%에서 0.1% 정도 해당되는 천재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고 또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대기업은 엄청나게 돈을 벌 거예요. 이런 기업이 빅테크 기업인데 빅테크 기업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내면 우리가 일자리 잃은 많은 사람들한테 그 돈을 가지고 분배 정책을 쓰는 건데 그 분배 정책을 쓰는 것이 국가에서도 그렇게 많은 돈을 원해줄 수 없다. 잘 우리 새겨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과거는 과거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잘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국가에 의존하면 살 것이냐 내 의지대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갈릴 길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요 바로 0.1% AI, 로봇, 바이오, 뭐 이 빅데이터 뭐 이런 쪽에 아주 그냥 천재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돈을 벌어. 소수의 사람들은 또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국가의 세금을 많이 낼 겁니다. 두 번째 내는 게 뭐냐면 자본가들이 낼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또 한 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본가는 뭐냐? 기업가 자본가들이에요.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돈을 세금도 내지만 그 돈 세금을 다 낼 수가 없어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잘 살아야 문제 없어.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뭐 정권을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 물론 잘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세 번째는 문화, 예술, 체육, 초특급 스타들이에요. 저는 지금 가수들도 요즘 매스컴만 자주 타는 가수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가수들이 수천 명이 되는데 실제 그렇게 이 연봉 한 4천, 5천 되는 사람들은요 거의 20%도 안 된대요. 소수한테 몰려있는 겁니다. 그래도 특히 체육 스타들 뭐 박찬호라든가 뭐 박찬호 어마어마한 돈을 벌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내고 잘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길로 가야 잘 사는 건데 이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갈 수도 없고 저 자신도 없어요. 자, 그래서 대안이 없다면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답답하겠죠. 우리에겐 뭐가 있을까? 우리에게는 틈새 시장이 있어. 틈새 시장이 뭐냐? 저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트워크 비즈니스. 저는 이 비즈니스를 제가 27년 동안 해왔고 이 비즈니스에서 연구돼가지고 학위도 받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전과 경험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 이론과 그 경험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만난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축복이다 말씀 이렇게 표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상류계층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다리가 저는 바로 이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바로 ABO들이라고 좀 봅니다. 여기서 파운더스 에메랄드 정도만 되면요 이 길로 가. 우리가
뭐 현차는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파운드 에메랄드라는 건 인쇄 수입을 받잖아. 여기는 인쇄 수입이 아니에요. 수백억, 수십억을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까지 쓰는 거지, 어느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뭘까? 수학 체증의 법칙이 있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네트워크가 계속 커지게 되고. 그렇죠? 내가 여기 있어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강의해도 여러분들 우리 퍼스널들이기 때문에 40여 명이 강의 듣지만 이미 수백 명, 수천 명이 저희 그룹에서 사업을 전국 각지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외국에서도 제품을 쓰고 잠을 자도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수학 체증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이핀스를 만난 거, 이핀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실감한다면, 여러분 느낌이 온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열리지 쳐놓고 여기에 모든 거 올인해야지.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봐요. 저는 아버지 제산 날도 못 간 사람입니다. 요거 돼지게 먹었어요. 그러나 우리 가문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 아버지 제사가 돌아왔었어요. 근데 사업 설명해야 되는데 사업 설명을 맡기고 제사를 지내러 갔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근데 저는 사업 설명을 제가 했어요. 사업 설명 하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뭐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아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기를 원하는 효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훗날 수많은 사람을 성공시킨 다음에 이 가문을 일으키는 아들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최소한의 농사를 지시면서 진짜 순수하게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 정도는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셔요. 우리 아들 내 제사 하나도 주니 너는 수많은 사람 성공시키면서 더 열심히 해서 가문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런 은연중에 어떤 답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신 열심히 했어요. 다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1년 후에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돼서 아버지한테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느라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1년하고도 3개월 후에 제가 체주경련에서 다이아몬드 피인 성취를 받고 우리 김성원 사장 데리고 제가 아버지 상전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인연표를 딱 놓고 제가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1년 전에 약속을 전 지켰습니다. 전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걱정 안 되는, 내 삶이 걱정 안 되는 그런 다이아몬드 됐습니다. 그러나 더 핀 성장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성공시키고 더 가문을 일으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제가 결단을 하고 제가 또 사업에 또 열중을 하게 됩니다. 2년 후에 수석 다이아몬드, 2년 후에 더블 다이아몬드, 2년 후에 FC. 8년 만에 제가 FC가 돼서 2003년도에 이미 저는 상당한 보너스를 받고 암에서 성공자의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은 제가 박사를 하게 됐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가 25년 사업을 경험 있는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마르커스 후즈 후에 엘버트라는 상을 제가 세계 최초로 제가 받게 된 거예요. 저는 이미 우리 국제 인명사전에도 올라갈 정도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장인 장모님이 이름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럼 가문의 영광 아닐까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까? 아, 너는 진짜 약속을 지켰구나.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성공자 됐구나 하는 생각으로 물론 저승에서지만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 저는 기억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가 어떻게 했는가? 제가 결단을 제대로 한 겁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그날 했고요. 하지 말아야 할 건 아는 거예요. 이런 같은 이런 미팅은 절대 안 빠졌어요. 스폰서가 약속한 거 절대 철저히 지켰어요. 시스템에 얘기한 대로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 세상은요 정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에이비어들 파운드 PT, 파운드 에머럴 시장 되면은요 우리가 이분들 못지않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건데 이게 여기가 뭐가 필요한가? 여기는 이게
이 사람들은 노력이 필요했고요. 이 사람들은 진짜 노력하고 투자를 잘했고 이분들은 정말 어떨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근이에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검이에요. 검소해야 돼요. 부자라고 돈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의 7,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부자가 되는 길에 7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지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일단 검소해야 돼요. 검소하다고 해가지고 뭐 옷도 안 사입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빌세만 부지런 복장하고 다녀야 되겠죠. 그렇죠? 복장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검소하다는 얘기는 그냥 낭비를 하지 말라는 뜻이지 뭐 쓸 거 안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세 번째 뭐야? 우리가 모아야 돼요. 모아야 투자도 하고 모아야 우리가 자료도 사고 모아야 제품도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커피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 먹게 되고 이 커피 한 잔에 5,000원짜리 하루에 한 잔씩 맡겨도 1년이면 얼마인지 계산 한번 해보세요. 담배 피시는 분들 건강도 안 좋죠. 한 가게 요즘 얼마인지 모르지만 담배 한 각을 하루에 전략하면은 한 달 1년 따져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좋은 올바른 습관이에요. 이게 이런 부분들. 네 번째 이런 걸 가지고 뭐예요? 직장생활을 하지 말고 창업을 하는 얘기입니다. 내 사업을 하는 얘기야. 제가 직장생활 그렇게 좋은 직장생활을 했어서도 나의 선배들 보니까 다 떠나더라고. 뭐 거기서 은행장 되면 뭐 하겠어요? 은행장 평생 내 겁니까? 아니더라고. 저는 기업가들, 사업가들, 자본가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라 되는 사람인지 몰라도 제가 빨리 깼어요. 아무리 좋은 직장을 해도 내게 아니로구나. 내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업이야, 업. 이게 업. 아메가 뭐야? 우리 업이잖아. 우리 창업한 거잖아. 독립적인 자영업자이잖아요. 우리 사업이 이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뭘까요? 우리가 진짜 부도를 유자야. 정말 갈대와 같아라. 강한 사람은 부러지지만 갈대 같은 사람은 부러지질 않아. 유연해야 되는 거야. 사고가 유연해야 되는 거야. 유연해. 저는 암에 하기 전에 굉장히 제가 유연하지 못했어요. 아주 그냥 고지식하고 그랬죠. 근데 이 사업 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참 감사하더라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파트너들 관계, 스폰서 관계, 형제로 간에 정말 여러분들 항상 부드러운 모습, 그러면서도 강한 외유 내강이 돼야 돼요. 외적으로는 부드럽고 내 자신은 아주 강하게 컨트롤해야 된다. 외유 내강하는 그런 리더가 되라. 이거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지난 시간에 모든 걸 참아가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내요. 사업이라는 성공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지 않아. 꾸준히. 마지막 오는 거예요. 이제 즐기면서 하라. 자, 즐길 수가 있으면 즐기면서 사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진짜 바쁘지, 그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만큼은 항상 나는 꿈이 있기 때문에 나는 비록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2년 후에 3년 후에는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다이아몬드 될 거야. 그런 상상을 하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드림빌딩 해야 되고 매일매일.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 책상에 매일매일 보는 책상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차가 붙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식탁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오디오가 있으면 오디오를 붙여놓고 되고, 여러분들 좋은 집 있으면 좋은 집도 사진 찍어가지고 붙여놓고 매일매일 이 드림빌딩 하면서 마지막에 이건 내가 살 거야. 이 차는 내 차야. 매일매일 아침 저녁 그걸 보면서 여러분 드림빌딩 하는데 무슨 고민할 시간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드림빌딩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책상에 항상 꽂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책상에 항상 보는 데서 여러분들 가지고 싶은 거, 원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항상 여러분 보면서 합니까? 이 드림빌딩은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주 유치한 것 같죠?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MBS라는 거 처음 배웠을 때 거기 강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드림빌딩을 해가지고 좋은 차들 오려가지고 매일 붙여놓고 수첩에다 붙여놓고 집에다 붙여놓으라.
집도 사진 찍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집을 상상하라. 그 전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아주 순수하다 못해 순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박경훈 사장님 그 얘기 하셨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더라고. 이거 내 차라고 그랬더니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그때 BMW를 7 시리즈를 제가 붙여놨거든요. 디지털 방식 최초의 차였어요. 그 이 차를 이제 카탈로그를 받아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때 이걸 보더니 식탁에 꽂아놓은 걸 보더니 이게 뭐냐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탈 차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표정 상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서 그랜저나 사라 그랜저. 그랜저 사면 내가 업어준다. 그랜저 아니라 BMW 샀는데 업어주긴커녕. 네. 자, 진짜 상상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진짜 여러분들 꿈 리스트를 가지고 상상한 대로 이루어져요. 저는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함부로 꾸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 조디 비터라는 사람이 했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제가 초인 다이아몬드 시절에요. 그 얘기를 하는데 웃기는 거야. 뭐 꿈을 꾼 대로 이루어져요. 꿈을 함부로 꾸지 말아라. 그분들이 이미 물어도 30년 이상 사업을 먼저 하신 분들인데 지금 상황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매일 드림빌딩 할 수 있는 걸 매일 보고 다짐하고 내가 파쳐 떨려서 화장실에 뛰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박수 치면서 나 자신을 끌어올리고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부딪히고 깨져가지고 돌아와서 파쳐 떨어졌을 때는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내 얼굴 보면서 뛰면서 박수 치면서 계속 뛰면서 박수 치세요. 기분이 어떤가? 한 5분만 뛰면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딱 오면서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집에 있잖아요. 더 고민되고 수렁에 빠지게 돼요. 아주 과거 얘기인데 이 사업을 처음 제가 95년도 1월 달에 비전을 막 보려고 할 때 새마을연수원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타그룹에서 하는 세미나를 저희가 갔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최초의 그 다이아몬드가 계셨어요. 정성원 사장님이라고 최초의 다이아몬드예요. 그분이 이끄는 그룹에 제가 갔었어요. 우리 스폰서 가자고 거기 갔어요. 근데 저는 가기 싫은데 자꾸만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그 뒤에 앉아가지고 팔을 이렇게 꼬고 있었어요. 저하고 한 5명이 꼬고 있었던 거예요. 초보자들이 뒤에서. 한 500명 정도 왔는데 세미나 장소에. 그러니까 뭐 박수치고 뭐 강사가 나오니까 박수치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처음에는요 그 거부반응이 생기더라고. 내가 왜 박수 쳐 내가 교회도 아니고 무슨 그래가지고 그게 습관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직장 생활했던 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뒤에서 팔짱 끼고 잘해봐라 뭐 이런 태도예요. 이런 태도. 근데 그걸 마무리했던데 청 리더가 올라가가지고 마무리할 때 보니까 뒤에 보니까 박수도 안 치고 이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잊어먹지도 않아.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제가 오늘 제가 있게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박수를 안 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거운 날만 박수 치는 거로 착각하는데 이 즐거운 날만 있다면 몇 번 박수 치겠냐. 여러분들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하더라도 내가 행복해지려면 여러분 박수 한번 쳐보라고. 이곳에 왔다면 박수 한번 쳐보라고. 싫어도 그럼 내가 즐거워진다고 했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앉았던 사람이 이렇게 있던 사람이 박수 칠 수 없잖아요. 그 얘기 듣고 이렇게 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늘 나도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 근데 이렇게 치고 있더라니까 내가.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자리에서 박수를 지금 시작하면 한 20초간 쳐보세요. 시작. 박수 쳐보세요.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지금 박수 치시는데 보면 됐어요. 오늘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연습하시고 박수 치시면서 인상 쓰면서 박수 치는 사람 없어요. 사업이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여러분들도 박수를 치니까 웃고 치잖아요. 이거 자꾸만 훈련하세요. 그럼 표정도 밝아져요. 내 표정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독립적인 자연사학과들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된다고 내 표정이 어두우면요 사업 안 된다고 판단하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정말 복장도 깔끔하게 다니세요. 이왕이면 사업가답게. 그리고 항상 여러분 안 돼도 잘 되는 것처럼 웃고 다니세요. 어차피 우린 시장이니까. 그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그래서 이 자세가 3초에 결정돼요. 처음 보는 사람 딱 보면요. 저 사람이 딱 봐가지고 오 정말 사업이 잘 되는 사람 뭔가 되는 사람 같으면요. 표정에 딱 보면 느껴진다는 거지. 근데 보니까 사업이 뭐 대단한 사업이 얘기하는데 표정이 일그러져 있고 복장도 그냥 좀 현치 않고 그러면 그분은 너 얘기해봐라. 너 왔으니까 그냥 들어주지. 이 정도 생각하니까 비전 제시가 안 되고 후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게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 신나는 건 여러분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 내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게끔 하셔야 됩니다. 한번 오늘 손부터 한번 해보세요. 요거 하나부터 여러분 한번 해보면 완전히 여러분 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야 즐거워지잖아요. 우리가 즐겁게 사업을 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상황이 이 사회가 즐겁지가 않아. 어두워 이게. 밖에 나면 전부 힘들어하는 사람뿐입니다. 그럼 나도 힘들어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아야죠. 우린 여기서 이걸 배우잖아. 응? 정말 제가 많은 이들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이런 과정들을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내가 기분이 안 할 때보다 훨씬 낫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다시 나갈 힘이 생기고 누굴 만나도 용기가 생기고 그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잠깐 습관이다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겁이 없어. 그냥 뭐 누가 어떤 거절한다 하더라도 거절하는구나. 이 정도야 이 정도. 왜 내 꿈을 포기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즐겁게 하는 왜 일을 해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행복을 추구하느냐. 행복은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이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런 얘기를 뭐 제가 드리면은 참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거부감 느낄 수 있어요. 관계없습니다. 저는 우리 리더분 단 한 분이라도 제 얘기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한 분이라도 표현한다면 전 됩니다. 그러나 계속 초대해가지고 조금씩 바뀌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나오겠죠. 저도 그런 과정을 되게 됐고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되어 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초대하십시오. 끊임없이 계속 주소 주세요. 끊임없이 그분들한테 얘기하세요. 언젠간 그분들 생각이 바뀝니다. 왜 이 좋은 사업을 수학 최정의 법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수학 최정의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앉을수도 이걸 잘 모르고 있잖아요. 사회적인 그 수학 최감의 법칙 거의 99%의 삶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이 드시면 드실수록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됐는데 어떻게 1% 우리가 너를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한다는 이 사업을 빨리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이 사업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저 경제학자라는 사람이 닌저 나자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20세기까지는 아까 1차, 2차, 3차 산업까지는요. 근면과 성실이 통하는 그런 시대야. 산업화 사회에서는. 그러나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예요? 4차 산업혁명 이런 시대야. 근면과 성실까지 되지는 않아. 근데 유일하게 우리 ABO들만큼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틈새 시장은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른 분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고 살고 이분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우리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사는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 자자순수.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걸 깨고 나오고 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병아리가 앞에서 태어나기 전에 병아리가 우선 깨고 나와야 어미닭이 깨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올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신호를 보내야 어미닭이 딱 깨면서 병아리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는 리더가 돼서 나도 성공할 준비 돼 있습니다. 스폰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이 딱 튀겨졌을 때 스폰서 깨서 나오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줄탁동시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래서 앞으로는 그 21세기 시대에는 행복과 재미 시대라 그랬거든요. 행복과 재미.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재밌게 이제 사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재미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재밌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내적 영역에는 뭐냐면 엔터테인먼트 요즘 굉장히 뜨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융합 미디어, 그 다음에 음식 산업, 스포츠 산업. 여기에 추가가 된다면 우리 건강, 환경, 미용. 이게 뭘까요? 우리 제품 아닙니까? 이거는 4차나 5차 산업이 된다 하더라도 불변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재미와 행복이라는 가치 추구를 하는 기업만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아까 얘기하던 몇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앞으로 번성하고 성장한다. 참 60년 동안을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환경과 건강과 미용과 영양에 대해 연구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아미 비즈니스를 또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지원해주는 글로벌 아메이 또 한국 아메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그냥 이런 시스템을 타고 열심히 하면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업 문화가 이제 워크홀릭이 아니라 라이프 홀릭도 전해야 돼요. 이제 뭐 일하는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이제 뭐 뻔 경영 쪽으로 계속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리더분들, 우리 김성훈 사장그룹 여러분 젊은 리더들은 굉장히 재밌게 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함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 주목하고 있고 굉장히 모델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다음 주인가 이 다음 27일 날 우리 본사 우리 코디네이터가 우리 컨설턴트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또 아마 좋은 정보를 전달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함께 하시고요. 일단 오프라인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인천에서 그래도 우리 박경수 사장님이 그 AP를 이렇게 잘 빌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 세미나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그 스폰서 잘 향해서 같이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강의 저도 요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길게 좀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